하면 돼요? 네. 아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 얼마만이신가요? 하루만. 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틱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거는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틱톡님을 본 거는 3일 만인 거. 이틀 만입니다. 이틀 만인가요? 네. 그때 저는 술도 안 마셨는데 왜 기억을 잘 못하죠? 연식이 오래돼서. 분해 청소가 한번 필요합니다. 일주일 전에는 어디서 주워온 로얄오크 1500 리뷰를 진행했었고, 오늘도 주워온 시계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워온 시계는 뭐죠? 파텍 필립의 노틸러스를 주워왔습니다. 요즘에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랑 키미세븐님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1500이나 노틸러스처럼 보기 힘든 시계를 잠깐 보여주고 만져볼 수 있게 하는 사업. 30분에 10,000원. 그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거든요. 하루에 4시간 정도 365일 동안 한다고 했을 때 얼추 그 시계를 살 수 있어요. 대단하죠?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1500은 박스채로 주웠는데 노틸러스는 시계만 주워온 관계로 언박싱은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예전에 잠시 제가 노틸러스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이얼 색깔만 다른 시계였는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면 패키지를 일반적인 구성이었어요. 가로가 더 긴 겉박스가 있고, 열면 유광에 마감이 잘 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무드박스가 있고, 시계가 그 안에 들어있고, 아랫부분을 보면은 보증서나 사용설명서 같은 페이퍼류가 있었던 기억이 나고, 바쉐론 콘스탄틴을 샀을 때 들어있는 리드 같은 것도 있었던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확실히 청소가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5712를 저한테 물어보셨었어요. 네가 살래? 그래서 제가 누가 노틸러스를 흰판으로 사냐고 했는데, 근데 그 흰판조차도 지금 구하기가 힘든 시계가 되어버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이 이제 된다니까요. 알라롱 필앤터치. 같이 설명도 해주시나요? 원하시면 아메리카노 한 잔을 곁들여서. 그거는 누가 사는 건가요? 그거는 키미세븐님.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상 언박싱을 진행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에 들어갈 텐데. 지금 가상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딱 열리면 이것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거 키미세븐님이 이렇게 손으로 그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유광에 마감이 잘 된 무드박스가 있고, 열면 시계가 그 안에 들어있고, 편집자도 갈아놓고 아메리카노도 자기가 사고, 돈은 제가 먹고, 알라롱님이 드시고. 부가세 신고를 안 하려고요. 네? 세금은 국세청에, 시계 밀수는 관세청에. 네, 꼭 신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틸러스의 탄생이 1976년이죠. 네, 72년에 오데마 피게의 로얄오크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4년 뒤에 파텍 필립에서 노틸러스를 발표했고, 같은 해에 IWC 인지니어 SL이 등장을 했죠. 그 세 개의 시계를 디자인한 사람이 제랄드 젠타. 그분의 트릴로지라고 부르는 이제 세 가지 작품인데, 이 시계는 그분이 즉석에서 스케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 정신없는 바젤 페어, 바젤 월드가 아니었고 바젤 페어였는데 사람도 너무 많고 정말 정신없거든요. 제가 바젤은 가본 적이 없는데 혹시 SIHH랑 비교를 해보자면, SIHC는 사람이 많지만 질서가 있고 조금 더 격식이 있다고 하면, 바젤 월드는 자유롭고 활기가 있는 대신에 약간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죠. 그럼 파텍이 돗대기 시장에서 파텍이 돗대기 시장의 왕 아닙니까? 네. 네. 바젤 페어의 레스토랑에서 제랄드 젠타가 즉석에서 스케치를 한 디자인이 노틸러스라고 하고, 그 디자인에 영감이 된 소재가 배 현창이었다고 하는데, 현창이 뭔가요? 배의 객실이나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창인데 일반적인 창이 아니고 동그랗게 생겨서, 이게 사각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좀 애매하잖아요. 팔각형의 로얄오크에서 원형의 인지니어로 가는 중간에 있는 형태에 가까운데, 케이스 좌우에 있는 날개처럼 생긴 측면에서 보면 힌지처럼 보이는 그 부분이 또 이 노틸러스 케이스의 특징. 저는 시계가 열리는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시계가 열리면 안에 나침반이 들어있다든지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로얄오크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케이스 구조가 아니잖아요. 케이스와 일체형으로 된 케이스백이고, 실제로 이려고 하면은 좌우에 힌지 부분을 푼 다음에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 구조잖아요. 제랄드 젠타가 디자인하지 않았지만 바쉐론 콘스탄틴의 222주년을 기념했던 222라는 모델도 이 다이얼 사이드에서 무브먼트를 뺄 수 있게 되었어요. 로얄오크랑 노틸러스를 디자인했던 분에 대한 헌정이죠. 그때 당시에 그런 케이스들이 좀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측면에서 보면은 케이스와 베젤 부분에 고무 패킹이 노출되어 있는 로얄오크와 유사한 부분이 보이게 되어 있죠. 차이점이라고 하면 로얄오크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1520의 경우 방수가 50m인 것에 비해 노틸러스는 그거보다 더 높은 120m 방수. 트릴로지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인제니어
인지니어의 경우에는 두 개의 모델이 보여줬던 특유의 케이스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케이스백이 풀리는 걸 가지고 있죠. 사실 인제니어는 방수보다는 항자성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모델이라 그런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델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티통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제가요? 네. 저는 시계 주워오기만 했는데요. 좋은 사람 책임져야죠. 아 그런가요? 주인도 돌려줘야 되고. 네. 처음에 노틸러스를 출시했을 당시에 지금 파텍 필립의 회장인 티에리 스턴의 아버지 필립 스턴께서는 좀 회의적이었다고 하던데. 아마 그 무렵의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굳이 스포츠워치를 만들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쇼크의 한 가운데 있었던 시점인데 오데마 피게이 로얄 오크는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극약 처방 같은 도박을 걸었었던 것 같고, 파텍 필립은 물론 뭐 힘들었겠지만 굳이 스포츠워치를 우리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로얄 오크가 점점 호응을 얻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변하는 걸 보았을 거고 하이엔드 스포츠워치의 대열에 들어가야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내놓은 모델이 노틸러스인 것 같습니다. 로얄 오크는 발매 이후에 잠깐 호응을 얻지 못하다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노틸러스는 비교적 잠잠했던 편에 속해요. 한 15년 전만 해도 노틸러스 지금처럼 구하기 어렵다거나 그런 적은 크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거죠. 5712라고 하는 세미 컴플리케이션 오히려 더 구하기가 힘들었고 5711은 상대적으로는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시계 중에 하나. 비싸서 그랬지 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구할 수 있었던 시계인데 2010년대 중후반을 이제 거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죠. 제 주변에 노틸러스 차신 분들이 다 판매를 하시곤 다시는 구매하지 못하셨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앞자리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절대 못했습니다. 시계 케이스는 몇 밀리죠? 41mm입니다. 40mm입니다. 41mm 아니고요? 형이 40이라고 해놨어. 그렇습니다. 40mm.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가 테스트해봤습니다. 시계의 두께는 스포티한 시계 치고는 좀 얇은 8.3mm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76년 당시에 파텍 필립이 추구했던 컨셉을 쭉 유지했기 때문인 거죠.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시계를 가능한 한 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고 스포츠워치를 만들려고 했어도 그런 생각을 쭉 유지했던 거죠. 스포츠워치라고 하더라도 얇고 우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711도 그때 당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계를 손목에 얹었을 때 착용감도 좋기 때문에 올라운더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스테인레스 스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튀지도 않고 은은한 다이얼 색상을 가지고 있어서 더 예쁜 시계인 것 같아요. 두께로 보면은 드레시하기도 하지만 디자인으로 보면 좀 캐주얼해요. 베젤을 중심으로 해서 케이스가 이어지고 케이스 양쪽으로는 약간 힌지와 같은 날개 부분이 만들어졌고 어그라는 부분을 이제 특별히 통칭할 수 없는 형태가 있지만 케이스 양 끝단을 살짝 구부리면서 브레이슬릿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라인이 노틸러스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브레이슬릿 링크 구조를 보면 역시 좀 독특해요. 브레이슬릿 자체도 시계 두께와 비슷하게 굉장히 얇으면서 헤어라인과 유광 가공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재미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유광 부분의 링크는 살짝 튀어나와 있게 되어 있죠. 사일리톨 같습니다. 단조로울 수 있는 브레이슬릿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클라스프 디자인은 예전이랑 크게 다른 게 없어 보여요. 버클 두께 역시 얇은 편이죠. 칼라트라바 크로스네요. 칼라트라바 크로스도 그 바쉐론의 말테크레스처럼 기사단의 문장을 가지고 온 것이죠. 다이얼 색상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가로지르는 선이 있어서 단조로움을 좀 피한 것 같고요. 동글동글한 핸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덱스는 직사각형이에요. 다이얼 질감이 상당히 인상적인 편에 속하는데 블루 다이얼이나 화이트 다이얼이나 표정 변화가 굉장히 풍부한 편에 속합니다. 화이트 다이얼은 표정 변화가 있는 색상은 아닌데 노틸러스의 하얀색 다이얼은 변화가 좀 있는 다이얼이었습니다. 질감도 좋고 색감도 좋았던 것 같아요. 같은데 블루 다이얼에 비하면 서운한 면이 있어요. 노틸러스의 이 색감과 입체적인 질감은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스턴 가문이 예전에 파텍 필립의 다이얼을 납품하던 회사를 운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이얼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는 칼리버 324가 탑재되어 있고 지금 최신 모델은 칼리버
26-330SC를 탑재했는데 네. 파텍 필립에는 플로터를 쓰는 자동 무브먼트는 칼리버 315가 있었고 그것을 베이스로 개량한 것이 칼리버 324가 있고 그리고 최신형이 칼리버 26-330SC로 이어집니다. 파텍 필립의 자동 무브먼트 라인업을 보면 플로터 계열이 있고 240 계열의 마이크로로터 계열이 있는데 3으로 시작하는 계열들이 좀 더 두껍고 활동성이 있는 무브먼트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노틸러스를 포함한 스포츠워치에 조금 더 자주 등장하고 있고 240 계열은 주로 컴플리케이션의 베이스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기본적인 칼라트라바에서부터 퍼페추얼 캘린더 이상까지도 다 견디는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0m 방수식의 답계라고 표현하면 깊은 방수 같긴 하지만 파텍에서는 굉장히 깊은 방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하필 100m도 아니고 120m일까요? 그거는 패덤스 때문입니다. 아 진짜인가요? 아니요. 아 네. 스크류 다운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스크류 다운을 하면 크라운이 경쾌하게 튀어나옵니다. 와인딩은 굉장히 사각사각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크라운을 한 단 뽑으면 위로 돌렸을 때 날짜가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크라운을 2단으로 놓았을 때 시간 조정이 되는데요. 핵 기능은 없네요. 크라운을 돌렸을 때 반응성은 어떤가요? 안정적입니다. 분침이 튄다거나 초침이 이상하게 움직인다거나 하는 현상은 없습니다. 한번 착용해 보시죠. 네, 제가 두서운 시계이긴 하지만 참 저한테 이렇게 잘 어울리는 시계는 맞는 것 같아요. 노틸러스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이거인 것 같아요. 남이 찼을 때 되게 멋있어요. 제가 찼을 때는 별로였어요. 제가 사람이 좀 멋있어지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와, 네, 굉장히 멋있네요. 드레스워치다라고 하면은 고정관념처럼 있는 공식들이 있어서 노틸러스를 드레스워치처럼 차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드레스 다운을 하는 주말이나 여행을 갈 때 조금 편하게 찰 수 있는 시계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이 시계를 차고 다니려고 합니다. 실제로 파텍 필립의 노틸러스 광고 이미지를 보면 주인공들의 모습이 편안한 캐주얼을 입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파텍 필립이 원하는 노틸러스의 포지셔닝이 그런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1976년도에 파텍 필립이 노틸러스를 내놨을 때에 보여주었던 얇고 착용하기 편한 하지만 하이엔드적인 요소를 쭉 이어져 온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이나 편한 복장을 착용한 상황에서 그래도 시계에는 파텍 필립을 차야겠다 하면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바로 이런 노틸러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파텍 필립 노틸러스 5711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획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